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침입니다. 네, 저희 도덕경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12장, 14장 두 장을 할 겁니다. 처음에 똑침님이 시작할 부분이죠. 12장. 네. 12장은 네. 해석이 좀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좋은 것으로 골라서 올렸습니다. 네. 네. 오색 영인 몽맹, 오음 영인 이롱, 오음이 영인 구상. 5가지로 구분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로 구분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가지로 구분된 맛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이걸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할 때 두 개의 해석으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가지로 나누어진 색깔, 소리, 맛을 굉장히 많은 자극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자극을 줄여야 된다. 그런 자극을 줄여야지 안 그러면 시각, 미각, 청각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왕필분에서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수많은 색깔, 수많은 소리, 수많은 맛을 오직 5가지로만 한정 지어서 그래서 더 많은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게 해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입맛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자의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때 이 오색이라든가 오음이라든가 오미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그걸 5개로 추린 거고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더 많은 색깔, 더 많은 소리, 더 많은 맛이 존재하는 건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정함으로써 더 많이 볼 수 있는 걸 막게 하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고 더 많이 맛볼 수 있는 걸 못하게 한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치빙전력 영인심 발광 난득지화 영인행방. 이것은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가 사람의 행동을 어지럽힌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거 일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왕이나 제후들이 했던 고급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말을 달리며 이렇게 즐기는 사냥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모습? 그 나라가 정해놓은 어떤 이상향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몰고 가는 모습? 그렇게 몰고 가다 보니 서로 1등이 되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얻기 어려운 제안은 그야말로 지난 리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얻기 어려운 제안을 누가 정하나요? 그 나라, 그 국가, 그 사회가 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금, 다이아몬드가 다른 데 가면 정말 귀하겠어요. 거기서는 또 다른 귀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똑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얻기 어려운 재화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노력을 하나요?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의 행동을 어지럽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성인 위복 불위목 고거 피취차.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이것도 지난 리뷰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배나 허기복 감기골이었죠. 네, 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배가 고프고 배가 부른 걸 느끼고 하는 것은 왕이든 뭐 백성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느끼는 고유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백성들의 배를 굶지 않게 잘 보살펴주고 그러는 역할만 하면 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는 건 눈이라는 건 본다라는 개념인데 본다라는 것은 결국엔 구분 짓는 거잖아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또 이것보다는 저것 뭐 이렇게 구분 짓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에 여기에서의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인위적인 어떤 것을 찾는다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성인은 그 눈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대신 배를 위한 것들을 취한다. 이게 고거 피취자의 해석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공자하고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공자는 인간의 본질을 어질 인자이죠 이거. 그래서 어질 인자를 써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극기복내 극복되어야 할 자기의 자아.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인 자아는 극복이 되어야 되고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할 대상으로 봤죠. 그래서 우리 이상적 문화체계로 설정된 예로 나가야 된다. 이게 극기복내의 뜻인데요. 그렇게 보면 공자는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하자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걸 버리고 저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저 이상향을 함께 나아가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의 해석에서 공자의 어떤 철학과 비교해 놓은 게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붙이고 싶은 게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이 배는 내 안에 있으니까 나만 느낄 수 있잖아. 내가 배고픔은 나만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배고픔은 자연적인 본성인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 이거는 생존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자연의 그러함이고, 이 눈을 위하지 않는다는 건 눈은 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밖을 향해서 보는 거라 밖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외부에 집중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오색, 오음, 오미 이렇게 구분 지어진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바로 눈을 위하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바로 눈을 위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내면,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걸 배를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2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 5가지로 구분한 색깔, 소리, 맛을 이미 그 누군가가 구분되어 있는 걸 제가 학습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많은 걸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구분된 그 틀 안에 가둬놓고 한정된 것만 알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와, 이거 진짜 구분시키지 않으면 진짜 더 많은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자는 어떻게 기원 전에 이런 생각들을 이미 했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이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5가지로 구분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뭔지, 세상의 인위적인 기준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도덕경 14장을 하겠습니다. 14장 시지 불견 명왈미 본래야 볼 수 없다. 이를 미라 한다. 청지 불문 명왈희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다. 이를 희라 한다. 박지 불득 명왈이 붙잡으려 해도 잡아지지 않는다. 이를 이라 한다. 이제 이게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는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떤 모습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붙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1장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도는 인식 대상,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식을 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인식 불가능한 대상인 게 바로 도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삼자, 불가치 힐, 이 3가지로 봐서 끝까지 따져 물어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인간의 감각기관, 앞에서 이제 보고 듣고 만지는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혼 이위일, 왜냐하면 3가지가 섞여서 하나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도는 뭐냐면은 하나의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 이 3가지가 섞여가지고 있는 혼합물인 거예요. 최진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다. 도는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거고요. 일자, 기상, 불교, 기하, 불매. 하나라는 건 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도라는 것은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다. 도라는 거는 위가 밝지도 않고 아래가 밝지 않다는 건 위아래 구분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밝다, 어둡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분이 없는 세상. 이 구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도라는 세계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승승불가명, 새끼 줄처럼 꼬여 끝도 없이 이어지니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게 승이 녹근 승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 줄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 그 새끼 줄처럼 꼬여 끝도 없이 이루어지니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다. 새끼줄이 두 가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닥이라고 말을 하지만 유와 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섞여 있는 거. 그래서 하나라고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고, 복기, 어무, 물, 시위, 무상, 지상. 끝내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것을 무상의 상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내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면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근원을 상정해 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세상, 마치 근원인 뿌리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노자는 우주의 기원, 만물의 근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냥 도의 상태, 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도는 텅 비어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세계거든요. 무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세계, 텅 비어 있는 세계. 존재 자체도 실체도 없는 세계가 바로 무의 세계입니다. 근원 자체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계가 무의 세계. 이것을 무상의 상이라고 한다. 형체가 없는 형체라고 한다. 무물지상 시위 항홀. 무상의 모습이다. 이게 무상, 무의 모습이고 이것을 일러 항홀이라 한다 이랬어요. 이때 항홀은 황은 형체가 없는 모습, 어슴푸레한 모습,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모습이고 홀은 분명치 않은 모습, 모호한 모습. 결국에 이 둘 다 흐릿해서 그 형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의 인식 대상이 아니어서 분간 자체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항홀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도의 상태는 바로 항홀 상태예요. 흐릿해서 분간할 수 없는 상태. 영지 불경 기수, 수지 불경 기후.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맞아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쫓아도 그 뒤를 볼 수 없어요. 항홀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집고 지도 이어 금지유. 옛날의 도를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다스리면 능지고시 시위도기. 옛날의 시작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일컬어 도의 실말이라고 한다. 이렇게 도덕경 14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혹시 똑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장은 도가 무엇이냐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도는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개념화할 수도 없는 거라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도경 37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을 읽긴 하고 있는데 도에 관한 얘기가 도가 무엇이다 그런 얘기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지만 다 같은 해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노자는 아는데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하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장에 나온 도든 저 다른 장에 나온 도든 다 비슷하게 해석을 해서 저도 이렇게 초반에는 도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자꾸 되게 나오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역시 반복 설명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해서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14장까지 지난번에 너무 길어서 2장씩 끊으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15장, 16장에서 만날게요. 안녕.